판매량 측면에서 200만 장, 뭐 400만 장,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개발사가 좋은 게임인 건 맞는데 뭔가 잘 만든 건 알겠는데 이 게임 참 리뷰하면서 좀 고통스럽기도 했었고 새로운 탐험의 재미를 준달까? 안녕하십니까. 기술의 이해를 넘어 이슈 속 숨은 의미까지 깊게 들여다보는 테크 딥다이브 한정현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게이머들한테 가장 핫한 게임 단연 붉은 사막일 겁니다. 출시 첫날에만 200만 장, 단 나흘 만에 300만 장, 그리고 출시 열 이틀 만에 400만 장 판매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K게임 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 어떻게 이렇게 흥행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여정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전자신문 박정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정은 기자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마음이요? 네. 네. 지금 어제 밤에도 퇴근하고 한 5시간 정도를 추가하면서 저도 이제 대략 플레이 타임 한 붉은 사막 100시간 정도를 채운 것 같은데 붉은 사막 100시간이요? 이 게임 참 리뷰하면서 좀 고통스럽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시 이후에 계속하면서 퇴근하면 자꾸 게임을 켜게 되는 그 알 수 없는 매력,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열광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눠볼까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이제 리뷰를 위해서 30시간을 했고 그 다음에 75시간을 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하면서 아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셨는데 그거는 일을 위해서 하신 거죠? 네, 뭐 당연히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저 개인적으로 워낙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이번에는 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게임 기자를 한다는 거는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게임도 해야 될 때도 많고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에 온라인이라든가 MMORPG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국내 게임사들이 다 그쪽으로 하고 있다 보니 좀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좋은 게임도 많지만 사실 그 게임 그 덕업일치라고 하죠. 네. 내가 좋아하는 것과 일과 일치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붉은 사막은 그래도 그나마 뭐 고통스럽다는 표현도 제가 쓰긴 했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 좋아하는 장르의 게임을 일로서 할 수 있고 내가 느낀 바를 기사로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경험이었고 잘 되길 응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임이었고요. 박 기자 그러면요 게임 전문 기자로서 이 붉은 사막의 열풍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뭐 당연히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사실 기사거리가 불구사막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매량 측면에서 200만 장, 뭐 400만 장, 네. 뭐 이런 게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한국 개발사가 그것도 펄어비스라는 게임사가 처음으로 만든 그 PC 콘솔 그 싱글 플레이 게임인데 그렇게 도전을 해서 며칠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그 판매량 기록에 대한 자료가 나오고 그리고 해외 커뮤니티 유저들 그리고 해외의 유력 매체들에서도 계속해서 붉은 사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유튜브라든가 쇼폼 같은 데서도 계속 붉은 사막 관련된 콘텐츠가 나오고 그야말로 붉은 사막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력이 뭘까요?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출시 전 한 1, 2주 전에 사전에 이제 코드를 받아서 미리 이제 보통 리뷰라고 하죠. 사전 리뷰. 게임이 출시되는 당일 그리고 전날 뭐 엠바고가 해제되면 리뷰 기사를 쓰기 위해 미리 플레이를 해봤었고요. 네. 그때 당시 한 30시간 정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어땠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임인 건 맞는데 뭔가 잘 만든 건 알겠는데 당연히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게 안 되는 부분도 많았었고 그 조작감이라고 하죠. 이 플레이 하는데 이 캐릭터 움직임이나 이런 게 요즘 게임은 굉장히 편하잖아요. 예, 방치형 그렇죠. 게임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유저들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근데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작감이 답답하고 느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다른 게임들과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많아서 굉장히 좀 적응하기 힘들었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게임을 처음에 몰입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그 스토리라던가 그 내러티브 전개 그리고 그 게임 플레이 말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컷신 간의 연계 같은 것들이 솔직히 뭐 좋은 표현으로도 이거는 잘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힘든 수준이어서 초반 구간을 플레이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러면 초반 이후로 갈수록 좀 나아졌나요? 아니요.
갈수록 더 어려웠나요? 뒤로 가면 갈수록 네. 계속 뭐 누군가는 그 저작감을 적응하면 잘 될 거다, 재밌을 거다라고 했지만 저도 뭐 30시간 정도를 플레이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분위기가 반전된 거는 출시된 직후였죠. 출시 당일 네. 데이원 패치라고 해서 저희 같은 리뷰어가 아니라 일반 그 소비자들이 게임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당일에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리뷰했던 매체나 미디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가장 급한 것들부터 일단 좀 1차적으로 1.0 버전에 이제 패치가 들어갔죠. 굉장히 나아졌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네. 일단 감동을 했지만 그때도 사실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평가에서도 뭐 스팀이라고 해서 PC 게임 플랫폼 그 유통 플랫폼인데 예. 거기에 유저 평가에서도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이라고 해서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펄어비스라는 게임사가 사실 싱글 게임에서 그러기로 쉽지 않은데 뭐 거의 실시간으로 유저 반응을 대응하듯이 뭐그 패치를 내놓고 좀 조작간을 개선을 하면서 지금은 뭐 거의 그 갓겜 뭐 좀 비속적인 표현이지만 그 똥겜과 갓겜이 섞여 있는 갓똥 막 이런 느낌으로 좀 갔다. 그 전에는 뭐 똥똥똥 갓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나 쇼폼 같은 것에서도 이런 붉은 사막 안에서의 그런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바이럴되면서 더 좀 그 판매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계속 유튜브나 쇼츠에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오류가 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처음에는 또 기대가 높았던 만큼 또 실망도 많았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갈수록 좀 빠른 대응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패치 속도를 뭐 어떻게 빠르게 됐나요? 지금 뭐 제가 가끔 펄어비스 분들 만나거나 네. 얘기 들어보면은 보통은 해외 게임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뭐 북유럽 쪽 게임을 아주 잘 만드는 나라의 회사들은 게임이 출시되면 단체로 휴가를 가거든요. 제품 나왔으니까 이제 축하해야죠.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 뭐 밤새 가면서 만들고 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심지어 네. 첫날 뭐 반응도 좋았으면 이제 다 쉬러 가서 근데 사실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날부터 유저가 해봤으면 이제 제품이 나왔으니까 이제 하자가 나올 텐데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좀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온 게임들도 많았었는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서구권 게이머들이 거기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실시간 대응 같은 느낌. 이 친구들은 심지어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붉은 네. 사막은 이제 싱글 게임 정말 그냥 게임 출시해서 다운로드 받거나 CD를 집어넣고 그냥 플레이하면 온라인 연결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순수 혼자 즐기는 게임인데 그거를 마치 온라인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에서 유저 대응, 유저 소통하듯이 이야기를 듣고 피드백을 해서 바로 개선을 하고 패치를 내주는 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구권 게이머들에게는 좀 굉장히 신선한 그런 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판매량으로도 좀 좋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붉은 사막 직접 이제 100시간 넘게 하셨잖아요. 펄어비스가 자체 개발한 블랙스페이스 엔진이 들어가면서 파이웰 대륙이나 아니면은 뭐 액션씬이나 전투씬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수준인가요? 조작감이라던가 네. 그 내러티브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한 가지는 정말 그래픽, 비주얼 뭐 그래픽이 단순히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 뭐랄까 굉장히 광활한 그 오픈월드라는 거는 이제 게임에서 보통 이제 선형적인 게임 그 한정된 정해진 공간만을 가는 게임이 일반적인 게임이라면 오픈월드라는 거는 사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곳들을 가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표현돼 있었고 이게 하늘 높은 곳에서 쫙 펼쳐진 대륙을 보는데 그 디테일이 다 살아서 보이는 거죠. 비주얼이 그만큼 좋군요. 정말 미려했습니다. 이게 사실 또 블랙스페이스 엔진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 요새 이제 상용 엔진은 이제 언리얼 엔진과 유니티라고 해가지고 상용으로 쓰이는 엔진으로 보통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두 엔진 모두 굉장히 좋고 굉장히 고퀄리티 그래픽을 뽑아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판에 좀 아쉬운 점이 유저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다 같은 엔진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개별적으로 뭐 에셋도 쓰고 모델링도 하지만 뭐랄까 약간 좀 비슷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더 완전 독자적인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또 이 블랙스페이스 엔진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 일단 세계를 구현해 놨는데 그 안에서 그 굉장히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그 물리 엔진도 잘 구현해 놨고
환경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를 게임 속에서 약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내가 플레이하는 유저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느껴지도록 를 구현해 놨다는 점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거를 다 자체 개발해서 만들어 놔서 그리고 그걸 오픈월드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가서도 능동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지는 거죠. 고사양이 아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한국 개발사들이 그 콘솔 게임 쪽을 하면서 굉장히 이런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최적화를 기술적으로 잘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사막도 당연히 최적화를 너무 잘해놔서 상대적으로 좀 그 성능이 떨어지는 그 구동 환경에서 잘 돌아가긴 하는데 말씀 나왔듯이 그래픽 그 비주얼 자체가 워낙 뛰어난 게임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버벅일 때도 있고 그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모델이 있고 노멀 모델이 있는데 저는 노멀 모델로 플레이 중이거든요. 노멀에서는 어떤 그 좀 스타터링이라고 해서 좀 끊기는 부분도 생기고 엄청 캐릭터들이 많이 나올 때 그런 측면에서 아쉽긴 한데 그거는 뭐 최적화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워낙 게임 자체가 굉장히 고퀄리티로 만들어져서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이 높은 데서 게임을 하면은 정말 실감 나겠네요. 이제 저희는 보통 게임사에서 마련해준 그 시연 환경에서도 한 번씩 가서 해보거든요. 예. 처음에 그 뭐랄까 그 가장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 요새 이제 너무 비싸져서 구하기도 힘들다는 그런 그래픽 카드에 큰 모니터에 뭐 4K로 이렇게 딱 그리고 뭐 엄청난 그 화면 주사율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서사가 뜬금이 없다 아니면은 이게 뭐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밥 해먹기 진짜 어렵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 기자 칼럼에 보면은 불며든다 이런 표현을 네네. 썼어요. 이런 단점들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매력이 있나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네. 아마 그 많은 게이머 분들과 저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말 게임을 하는 게 즐겁다기보다는 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재미도 안 느껴졌었는데 왜 저는 퇴근하면서 계속 이걸 켜고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게 되고 뭐 이러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픈월드 안에서 펄어비스가 붉은 사막에서 정말 잘했던 점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게임 안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처음에 혹평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퍼즐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 퀘스트 스토리 라인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새로운 스킬을 배웠는데 뭐 이런 사용법이라든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거든요. 너무 어렵잖아요. 특히 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유튜브에 공략 같은 게 있는데 사전 리뷰했을 때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뭐 또 새로운 탐험의 재미를 준달까? 그렇죠. 그동안 지금 사실 많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투도 자동으로 하고 이동도 자동으로 하고 뭐 딸깍 누르면은 다 굉장히 편하게 현대인의 어떤 그 편리함에 맞춰져 있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게임의 본질로 돌아갔달까? 그거 하나만큼은 좀 펄어비스가 좀 의도해서 붉은 사막에서 보여준 게 아닐까.